부인에게 보낸 대공의 편지는 이러하였다. 소라는 극심하여 도저히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궁정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고등법원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즉시 체포하러 갈 겁니다. 그가 피신할 경우에는 추격하지 않도록 내가 해보겠으나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체포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라로슈는 원수 부인의 전갈이라면서 일어나 부인과 상의하러 가자는 것이었다. 2시였다. 부인은 막 잠자리에 누웠을 것이다. 부인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라로슈는 덧붙였다. 당신을 보시기 전에는 주무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몹시 불안해 보였다. 그렇게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불안이 나를 자극했다. 이 심야에 일어난 뜻밖의 놀라운 사건에 접한 나 자신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부인을 보자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잊고 오로지 그녀의 신상을 생각하고 만일 내가 체포될 경우 그녀가 겪어야 할 일을 염려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서로 그것이 일신의 재난이 되어 몸을 망치는 일이 있더라도 단연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용기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심한 추궁을 당할 경우 그녀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마음의 준비도 기략도 또 아마 각오도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나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희생으로 하고 이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을 그녀를 위해 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결심이 서자 내 희생을 높이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곧 그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결심의 동기를 잘못 보지는 않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점에 감격을 표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무관심한 태도에 나는 기분이 상해서 먼저 한 말을 취소해 버릴까 망설일 정도였다. 때마침 원수가 들어오고 잠시 후에 부플레로 부인이 파리에서 도착하여 그들이 룩상부르 부인이 해야 할 역할을 맡아주었다. 나는 간곡한 부탁 인사를 잠자코 들었다. 나는 부인에게 먼저 한 약속을 취소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다음엔 오직 내 망명의 장소와 출발 시간만이 문제가 되었다. 원수는 2, 3일 동안 이름을 바꾸고 자기 집에 머물러 좀 더 침착하게 생각도 하고 대책도 세우자고 권했다. 나는 이 말에도 또 몰래 땅볼로로 가라는 권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어디든 숨어서 살 바엔 차라리 그날로 출발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왕국 안에는 내가 모르는 강력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프랑스에 대한 애착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생각으로는 저네보로 은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저네보에서는 파리 이상으로 프랑스 정부가 세력이 있었으므로 나를 박해하려고
결심만 한다면 이들 어느 도시로 가나 내게 평화를 즐기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 불평등론이 저네버 국회 안에 내게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반감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그만큼 더욱 위험했다. 끝으로 신에로이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국회는 뚜롱셴 의사의 요청에 따라 성급히 그것을 판매 금지한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파리에서까지도 그런 예가 없는 것을 보고 국회는 그런 경솔한 행동에 무색해져서 판매 금지를 철회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만나 국회가 이것을 이용하기란 그다지 힘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표면상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저네버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 내게 대한 숨은 질투심이 지배하고 있어 오로지 그 갈증을 풀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국에 대한 애정은 나를 그곳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평화롭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꿈을 그릴 수 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주저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추방자로 그곳에 도망한다는 것은 내 명예도 이성도 그것을 허락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저 그 근처로 갈 것을 결심하고 당분간 스위스에 머물러 내게 대해 저네버가 취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부플레르 부인은 이런 결심을 극력 반대하며 여전히 나를 설득시켜 영국으로 보내려고 했다.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때까지 영국도 영국 사람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부플레르 부인이 장광설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내 혐오감을 이겨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더욱더 내 혐오를 더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날로 출발하기로 결정한 나는 남들에게 아침에 떠난 것으로 해두었다. 그리하여 내 서류를 가지러 보냈던 라로슈는 테레저에게까지 내가 출발했는지 않았는지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내 회상록을 쓰리라 결심한 뒤로는 나는 많은 편지와 그 밖의 서류들을 모으고 있었으므로 몇 번이고 그것을 날라와야만 했다.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서류들의 일부분은 따로 놓여져 있었으므로 나는 오전 중의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은 것을 간추리기로 했는데 나에게 소용될 만한 것은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불태워 버리기로 했다. 룩상부르 시는 고맙게도 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일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오전 중에는 끝내지도 못했으며 나는 그것을 불태울 시간조차도 없었다. 원수는 그 나머지를 간추려 주겠다고 하며 못쓸 것들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손수 불태우고 간추린 것은 전부 내게로 보내주겠노라고 했다. 나는 그런 귀찮은 일에서 해방되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영원히 이별해야 할 그렇게도 다정했던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척 기쁘게 생각되어 거의 호의를 수락했다. 그런 서류들을 쌓아두게 된 방 열쇠는 원수가 맡았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부탁으로 그는 나의 가엾은 아줌마를 불러다 주었다. 그녀는 내 처지와 장차 일어날 자신의 신세에 대해 극도로 당황하여 체포하는 사람들이 당장 밀어 닥칠 것만 같은 생각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라로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저택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는 내가 이미 멀리 떠나 버린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보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와락 내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 이 애정, 마음과 마음의 결합, 오랜 습관, 친밀, 이 즐겁고도 잔인한 순간에 함께 살아온 많은 날의 행복과 애무와 평화가 한꺼번에 회상되며 17년 가까운 동안 거의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온 첫 이별의 애절함이 한층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우리의 이 포옹을 본 원수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는 우리들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 때레저는 다시는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이러한 시기에 그녀가 따라오면 지장이 있다는 것, 또 그녀가 남아서 가재를 정리하고 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걸 납득시켰다. 사람을 체포할 때는 어뢰, 그의 서류를 압수하고 재산을 차압하거나 혹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든가 하여 이에 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아 있으면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잘 살펴 모든 일에 가능한 한 유리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녀와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원수도 이 약속을 보증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해 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았을 경우 그녀가 이 점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떠나야 할 시각에 그녀를 포옹하고 나는 극히 야릇한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격정에 사로잡힌 나는 그녀에게 마치 예언을 하듯 외쳤다. 자, 여보, 용기를 내요. 당신은 내 즐겁던 시절의 기쁨을 같이 했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지금은 나와 고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요. 나를 따라간다 해도 지옥과 재난이 있을 뿐이요. 이 슬픈 날로부터 내게 시작되는 운명이야말로 내 최후의 시각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요. 이제는 출발만이 남아 있었다. 10시에는 나를 체포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다. 내가 떠난 것은 오후 4시였는데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었다. 나는 역마차로 여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마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수가 내게 이륜 마차를 내어주고 또 가까운 역까지 말과 한 명의 마부도 빌려주었다. 원수의 주선으로 그 역에서 말을 세내는데 아무런 곤란이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